여러분, 병원에서는 몸 이야기만 하죠.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약 처방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조용히 몸을 무너뜨려요. 국내 한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일상적인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 넘기죠. 저도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잃고 2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지더니 기억력까지 흐려졌죠. 처음엔 치매를 의심했어요. 검사를 해봤지만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고 혈당도 정상이었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탓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몸만 챙기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불안이 쌓이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 건강을 소홀히 할까요? 아마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상처가 났으면 밴드를 붙이죠.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 견디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약으로 증상을 완화할 순 있었죠. 하지만 근본 원인인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시니어 정신건강 관리의 5가지 핵심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죠. 마지막엔 매일 5분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지는 루틴을 공개할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5분 정신 루틴자.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나 자신은 뒷전이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국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만 의식적인 멈춤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 5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잠깐만 누워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건강한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침대가 있는 것,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 것, 뭐든 좋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키죠. 2번째는 점심 식사 후입니다. 밥 먹고 나면 보통 뭐 하세요? TV 보거나 핸드폰 보죠? 대신 창밖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호흡을 느껴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생각이 멈춥니다. 뇌가 쉬는 시간을 갖게 되죠. 3번째는 잠들기 전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좋은 순간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메모장에 짧게 적는 거예요. 이웃과 반갑게 인사한 것, 맛있는 저녁을 먹은 것, 손주와 통화한 것,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 짧은 루틴이 뇌의 편도체 과잉 반응을 줄여요.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죠. 여기가 너무 활성화되면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는 높아져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죠.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게 별건가요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 권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봤죠.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많아졌어요.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5분의 멈춤이 우울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단련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신경 쓰면 강해지죠. 반대로 방치하면 약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딱 3번만 멈추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괜찮아. 웃으면 복이 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이해하면 독이 될 수 있죠. 무조건적인 긍정은 때로 마음을 더 병들게 만들어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울 위험이 1.8배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놀랍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감정을 억압하기 때문이죠. 슬플 땐 슬퍼야 합니다. 화날 땐 화내야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웃어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쌓이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항상 괜찮다고 했대요. 사실은 외롭고 슬펐는데 내색하지 않았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결국엔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던 거죠. 마음의 건강은 억누름이 아니라 표현과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오늘은 좀 힘들다. 지금은 외롭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뇌는 자기 조절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뇌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반대로 모르는 척하면 뇌도 대응을 못하죠. 문제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지라는 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힘든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지는 않는 거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그 다음엔 작은 행복을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꽃이 예쁘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진짜 긍정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좋은 점을 찾는 겁니다. 힘들 땐 힘들다 하고 좋을 땐 좋다 하세요. 그게 건강한 마음가짐이에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회사 다니며 가족 부양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정년까지 일했죠. 주변에서 모범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은퇴 후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죠.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허전했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봤고요. 배우자는 자기 활동이 있어서 낮은 집에 안 계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죠. 처음엔 괜찮았대요.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어요. TV를 틀었지만 재미없더래요.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냈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사는데 자기만 혼자인 것 같았죠. 밤엔 잠도 안 왔어요.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앞으로 뭘 하며 살까? 잠을 설치니 낮에 피곤했어요.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김 어르신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괜찮다고 그냥 참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셨거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대요.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전화에도 말이 없으시고 만나면 표정이 어두웠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처음엔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손을 잡고 같이 오셨어요. 그때 김 어르신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불면과 무기력,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던 겁니다. 마음의 병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김 어르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도 몸처럼 단련이 필요하다고요. 어르신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운동시키냐고 물으셨죠. 설명해 드렸습니다.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면 강해지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자꾸 연습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뇌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요. 이걸 신경과 소성이라고 하죠. 미국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의 마음 운동이 우울감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명상, 일기, 대화 같은 활동이에요. 놀랍게도 항우울제 복용 효과의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께 제안했어요.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고요. 처음엔 뭘 쓰나 싶으셨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요. 시작은 어려웠어요. 첫 주는 억지로 쓴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2주째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일기를 쓰려고 하루를 돌아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 놓쳤던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한 것, 마트에서 산과일이 맛있었던 것, 한 달 후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행복을 적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죠. 그 다음엔 다른 활동도 추가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죠.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까 걱정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고 이야기도 잘 통했죠.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나가셨어요. 거기서 장기도 두고 차도 마시고요.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김 어르신은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불면증도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죠. 이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끼신대요. 마음의 운동이 삶을 바꾼 겁니다. 뇌를 맑게 하는 루틴자, 이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이에요.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활발해지면 불안을 억제할 수 있죠.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선 편도체가 과하게 작동해요. 호흡을 조절하면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4초 동안 멈추세요. 다시 4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호흡법이라고 하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세요. 한 번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깊게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의 리듬을 느끼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식하면서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단 3분 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더 좋아지죠. 불안할 때, 화날 때, 긴장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아까 김 어르신이 하신 그 방법이에요.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적으면 감정 회로가 안정돼요. 뇌 영상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감정을 느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글로 쓰면 전두엽이 작동하면서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어요. 말 그대로 감정이 정리되는 거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 기분은 이었다. 이유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한두 줄이면 돼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이 어색해도 괜찮고, 글씨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적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을 꾸미지 말고 날 것 그대로요. 국내 임상 결과에서 4주 후 긍정 감정이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매일 쓰다 보니 자기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감정도 줄었고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가 약이 된다 세 번째 팁은 하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우울 위험을 40%나 낮춘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죠. 이게 약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사람과 대화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이게 나오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올라가요. 반대로 고립되면 스트레스 호르몬만 증가합니다. 외로움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길게 통화할 필요 없어요.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자보다 통화가 훨씬 효과적이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 내 생각엔 이래. 이런 말보다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세요. 효과는 확실해요. 정서가 안정되고 외로움 지수가 감소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이 많아요. 처음엔 누구한테 전화하나 망설이셨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상대방도 좋아하더래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팁은 봉사나 취미 모임 참여예요. 이것도 관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 함께 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원리는 뇌의 보상회로 활성화입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도파민은 동기와 의욕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게 나오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무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 1회 1시간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뭐든 좋습니다. 봉사 활동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주의사항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뭘 해냈는가 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편하게 즐기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국제조사에서 노년층 삶의 만족도가 30% 올랐다고 나왔어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행복했다는 겁니다. 관계가 진짜 약이에요.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자기 돌봄 선언하기예요.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겠다고요. 원리가 있어요. 언어는 뇌에 각인됩니다. 소리내서 말하면 더 강력하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말로 선언하면 뇌가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세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지키자.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도 익숙해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말하세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해요. 나는 나를 돌보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효과는 놀랍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증가해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 감정을 한 줄로 적었는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렸는가?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했는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는가? 나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했는가?
5가지만 실천하세요. 매일 전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근육도 매일 단련이 필요합니다.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세요. 매일 5분의 정신 루틴을 실행하세요. 관계는 최고의 약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친절하세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따라옵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한 진리예요.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